내 집 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주할 곳을 정하는 것. 내가 산 집이 살기도 좋고 집값까지 오른다면 너무 좋겠지만 어디가 좋아질지는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인데. 그래서 오늘은 나같이 부동산 초보자도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부동산 입지 전문가를 만나봤다. 네, 오늘 사모님에서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입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소장 김학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자도 아니고 이렇게 강사도 아니고요. 저는 연구원입니다. 국토교통부, LH공사 이런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런 대기업들과 부동산 개발조사, 상품조사, 수요조사 이런 것들을 주로 전담하고 있고요. 유튜버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아파트 값이 예. 지난 수년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도 이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네. 그러면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갈까요? 아니면 하락세를 좀 보일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고 이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내놓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정책이 시장에 안 먹히고 있다잖아요. 그럼 결국은 정부에서도 시세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대책을 세게 내는 것들이거든요.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도 또 굉장히 큰 대책이 나왔어요. 시흥 광명에 4기 신도시를 이제 분양하겠다 한다라고 하는데 그 광명 시흥에다만 7만 세대를 공급을 한대요. 그만큼 지금 수급이 꼬여 있구나, 어렵구나. 그러면 수급이 꼬였다고 하는 것은 수요 대비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갈 여지가 크다라고 정부에서 판단했던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아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 수도권 시장은 좀 상승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좀 일단 종합적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실 네네. 때 분석을 해보니 수도권 쪽은 예. 아무래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신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갖고 정책을 내놓는지만 보면 명확하거든요. 네. 규제 정책, 공급 대책이 나오면은 시세가 올라가는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화 정책, 그다음에 활성화 정책 나오게 되면은 내려가는 추세구나. 그건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간단하게 분석을 할 네. 수가 있네요. 네. 그런 내용들만 봐서. 그러면은 누군가는 올해 집을 사야 한다. 그 또 누군가는 지금 사지 말고 좀 기다려라.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네. 지금 집을 사도 좋을까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저는 집을 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집을 샀을 때 집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집을 못 사는 것들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 집이 떨어질 거에 대한 고민만 없으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투자용으로 사시는 분들이 집값이 빠지는 게 문제지 실거주용으로 사시는 분들은 집값이 빠지든 오르든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거 실태 조사를 국토교통부랑 한 7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자가로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살아요. 한 집에서. 그때 집값이 안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올라간 아파트가 많았죠. 10년을 보면은. 자가로 사실 분들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산다고 했을 때는 지금 샀을 때 10년 후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집만 사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선택이 되게 폭이 넓고 간단하거든요. 그럼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결국은 내가 주어진 경제력 내에서 어떤 집을 살 수 있는지 그걸 찾는 것들이 이제 목적일 것 같고요. 네. 다만 내가 그 집을 샀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산 주택이 10년 후엔 조금 더 많이 올라가 있길 바라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들을 좀 선별하는 공부만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진짜. 네. 이젠 대출 받기도 좀 어려워졌고 네. 규제도 심해졌잖아요. 그럼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집을 좀 사야 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강남 얘기거든요. 강남은 솔직히 부모님들의 도움 없이는 살기가 어려워요. 내가 돈을 마련해서 집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강남 상구나 마용성 이런 데 보지 마시고요. 서울의 변두리 지역이나 경기도 인천부터 시작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거기부터는 대출이 좀 나오거든요. 현재 대출 제도가 9억 원까지는 제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40%, 조정 대상 지역은 50%고 비규제 지역은 70%까지 나옵니다. 그 정도라고 하면은 특히 맞벌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출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이면은 그 집에서 평생 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것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간 입지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입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입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입지가 좋아지는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뉴스만 매일 봐도 알아요. MBC 뉴스에서 매일 봐도 되고 신문 봐도 매일 봐도 되고요. 호재가 매일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 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지역을 좋게 살기 좋게 만드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살기 좋게 하는 것들이 다 호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교통망을 만들고 새 아파트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호재가 모인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지역들을 미리 사는 거예요, 남들보다. 그러면은 아마 평균적으로 이미 좀 구축들보다는 그런 호재가 있는 지역들의 신축들이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사는 공부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죠. 대출을 받아도 어려우신 분들도 많아요. 굉장히 네네. 많은데 그런 분들이 지금 네. 찾고 있는 게 빌라, 네. 오피스텔 이것도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찾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괜찮은 선택일까요? 일단 이제 금액대가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는 평생 못 살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아파트를 보다가 빌라나 오피스텔 딱 보면 가격이 솔깃하거든요. 많이 좀 차이가 나죠. 반값도 안 되고 반의 반값도 안 되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처음에 집 사시는 건 저는 아파트를 꼭 사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빌라나 오피스텔은 올라가지 않는다란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파트들은 대부분 오르는데 확률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싼 거거든요. 그럼 비싸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미래 가치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싼 것들은 싼 의미가 있고 비싼 것들은 비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 입지의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는 것들보다는 원하는 입지보다 좀 한 단계나 두 단계 낮은 지역에서 올라갈 아파트를 사는 게 첫 집 구매 방법으로서는 제일 좋다라고 제안을 드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 경기도로 가라 그러면은 싫어하세요. 경기도 가면요 서울의 전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입지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 제안을 드리는 것들이죠. 집을 살 때 중요한 게 가격하고 입지지 않습니까, 소장님? 근데 제가 집을 실거주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격 상승도 기대하고 싶습니다. 어떤 집을 골라야 할까요? 욕심이 많으신데요. 이 집을 살 때는요 욕심을 부리시는 게 맞아요. 아, 잘하신 거고요. 왜냐하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은 그런 것도 잘 안 보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미래 가치까지 보셔야 돼요. 대부분 실패하시는 분들이 현재 살 수 있는 가격대에서 고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미래 가격이 올라갈 것들에 더 관심이 높으셔야 되고 관여도가 높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답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결국은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격대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싼 것들은 대기 수요가 많은 것들이고 네. 싼 것들은 대기 수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기 수요가 적지만 미래에 수요가 많아질 것들을 고르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입지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본이 일자리입니다. 시군구가 전국에 226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시군구 단지 중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이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그럼 강남구가 제일 비싼 이유를 아시겠죠? 아, 그렇네요. 예, 제일 많기 때문에 비싼데 70만 개가 있어요. 근데 너무 놀랄 게 뭐냐면요. 강남구의 인구가 5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강남구 인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겁니다. 강남구에 살면 제일 일자리 출근하기 편하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더 많이 지불하는 사람들만 남는 것들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밀려난 겁니다. 그러면 포기할 것이냐? 그게 아니죠. 강남구에 있는 일자리까지 출퇴근만 가능하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통망으로 연결된 지역들을 찾는 겁니다. 그럼 강남권에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망이 있을 거잖아요. 도로교통도 있지만 지금은 전철이 제일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제일 많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서울에 지하철이 9개가 있어요. 1호선부터 9호선까지가 있는데 강남구에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에 있는 역세권 중에서 내 경제적 능력에 맞게 고르시면 돼요. 그게 제일 기본입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아마 수요가 최소한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냥 내가 출퇴근하기 편한 정도의 역세권이라고 하면은 사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노선이 지금은 역세권이 아니다가 역세권이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연장을 합니다. 네. 지금 2호선은 순환선이기 때문에 연장이 안 되죠. 근데 3호선, 7호선, 9호선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맞죠? 끝이 있으니까. 이래서 이제 3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일산 대화가 끝인데 파주 운정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럼 지금 3호선 연장 라인인 파주까지도 대상 범위가 넓혀지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지금 오금역까지가 종점인데 그게 지금 하남 교산까지 갈 거거든요. 네. 그럼 하남 교산도 3호선 타고 강남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갈아타지 않고. 그렇죠. 또 이제 7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북쪽, 남쪽으로 다 퍼지고 있는데 지금 의정부 장암까지만 여기 가 있는데 의정부 지나서 양주 옥정 신도시까지 갑니다. 옥정 그러면 신도시까지. 의정부랑 그 양주까지도 그 잠재 수요 지역까지 되는 것들이고요. 서쪽으로는 지금
부평 구청역까지 가는데 그것이 지금 청라지구까지 갈 예정이거든요. 인천까지 가네요. 예, 그러면 완전히 또 거기도 하나의 검토해 볼 입지가 되는 것들이고요. 지금 9호선 같은 경우는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네. 이유가 강남에 가장 많은 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호선 연장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급행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3호선, 7호선, 9호선 연장선들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제안 드리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지금 개통이 안 됐지만 신규 전철망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GTX. GTX. 예, GTX 같은 경우는 정말 급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GTX-A가 파주 운정에서 출발해서 강남구 삼성동까지 오는데 20분이 안 걸려요. 완전히 초고속이죠. 엄청 빠르네요.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웬만한 지역 사는 것들보다 파주 운정의 초역사권 사는 게 훨씬 더 강남 출퇴근하기 편한 거예요. 또 남쪽으로는 화성 동탄까지 되는 거죠. 거기 2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A는 착공을 한 상태고 B하고 C는 곧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한 5년 이상 걸리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이사 가실 분들은 그 역세권이 생기는 부지들을 보시면서 미리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6월 때도 발표하기로 했는데 GTX D가 생깁니다. 이것들은 지금 아직 그 착공은 안 했고 계획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안산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안산선.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안산까지 가는 것들인데 이건 착공을 했고 2024년에 개통을 합니다. 다 싸거든요, 여기는. 아무거나 고르셨대요. 거기 택지 개발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의도에 직장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눈여겨봐야 될.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전철망이 생기는 부지들은 아직까지는 시세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기존에 있는 역세권 지역보다는 싸거든요. 그런 지역들 지금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10년 후에는 아마 제 예상이긴 하지만 99.9%는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바쁘신데 해마다 부동산 관련 책들도 쓰시잖아요. 네. 올해도 또 2권을 동시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두 권이 아니고 네. 이제 두껍기 때문에 분권을 한 것이고요. 서울평, 경기평. 예. 아, 서울평 경기평으로. 예.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라는 책인데요. 네. 지금은 저렴하지만 미래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입지들을 보는 방법들을 정리한 책이고요. 실적으로 입지로 풀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역사적으로 푸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재 이 상태가 왜 됐는지를 알려면 과거에 어떤 행태들이 있었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포구 편이 있는데 마포 종점이라는 노래 아세요? 네, 알죠. 마포 종점. 그게 뭔지 아세요? 마포 종점이? 그 의미는 모르겠어요. 거기 전철이 있었어요. 전차 50년대까지. 전차의 종점이 마포 종점이거든요. 종점은 지금 따지게 되면 변두리잖아요. 저렴했던 지역들이고 낙후됐었고 그 낙후된 지역들이 결국은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지 사람들이 이사 올 수 있게 하는 것들이 그게 뉴타운이었었거든요. 마포구에 그래서 아이언 뉴타운이라는 게 개발이 됐고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풀어드리는 것들이고요. 그럼 결국은 지금 얘기를 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펼쳐질 것들에 대해서 다 풀어놨습니다. 개발 계획, 팩트, 확정된 것들만. 그럼 이것들을 보고 뭘 보셔야 되냐면은 아, 지금 이거 사도 되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드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석하는 방법들과 함께 그런 얘기들을 지역별로 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집을 선택하는 의사 결정에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요소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린 종합 버라이어티 부동산 역사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보시기에 우리 20대 젊은이들한테 부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집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들만 갖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의식주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는 어떻게든지 내 보금자리, 내 옷, 내 음식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들이고 집은 남이 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을 어떻게 내 소유로 할 수 있을까를 목표로 경제생활도 하시는 것들, 돈이 부족하면 재테크를 하시는 게 맞는 것들이고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청약통장을 좀 꼭 만드시라. 17세부터. 예. 그리고 20대부터 하셔야 될 일은 청약홈, 부동산원에서 나온 청약홈 보시면서 청약 결과 보시면서 가점 보시면서 내 가점을 되는지 안 되지. 안 돼요. 근데 계속 가점이 안 되려면은 어떻게 당첨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관심 갖는 20대 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부동산 입지 분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마 이 문제로 고민 많으셨던 분들은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큰 도움 되셨길 바라봅니다.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 집 마련 한 채는 꼭 합시다. 감사합니다.